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9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더 플랜입니다. 요즘 이 영화가 핫해서 선택하게 됐고요. 네. 현재는 예매율 5위, 지금 4월 23일 일요일인데요. 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개봉한 지 3일 만에 10,000명이 넘는 관객수를 동원했고, 유튜브에선 벌써 140만 이상이 조회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 볼 사람들은 이미 다 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 정보는 제목은 더 플랜이고요. 감독은 최진성 감독, 제작엔 김어준, 제작사는 프로젝트 부입니다. 제작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프로젝트 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자로 아닐 부, 부정부패, 부조리에 대해서 안 된다, 거부한다 라는 의미의 프로젝트 부라고 합니다. 네. 2015년 1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김어준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세월호 사건 이외에 2편의 다큐멘터리를 더 제작하기로 하고, 자금은 소셜 펀딩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20억 정도가 펀딩으로 모였다고 하네요. 원래는 더 플랜보다 인텐션이라고 하는 세월호 관련 영화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늦어졌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바람에 네. 원래 12월에 개봉을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부랴부랴 개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작될 영화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대규모 불법 자금, 비밀 계좌 등을 탐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네. 트리비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21에서 전문가들이 평점을 주었는데요. 6에서 8점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중 박평식 평론가는 7점이라는 점수와 함께 죽 써서 개주지 맙시다 라고 하는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12년 18대 대선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2년 동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희경 조지아 서던대학 교수에게 자료를 분석을 받게 됐고, 영화 제작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촬영은 2016년 9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7년 1월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영화 개봉일이 생각보다 빨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과 독일로 넘나드는 일정을 한 달 만에 소화해야 했고 2월에는 2012년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개표기를 입수하게 돼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종료 후에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고,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더 플랜 제작팀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더 플랜에 대해서 총 10가지 항목을 통해 반박을 했습니다.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 나오듯이 전희경 교수는 개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 정치과학학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마스터 플랜 1.5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현화신 교수, 보안 전문가 김현승, 김어준 등이 이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약 4에서 5개월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 4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트리비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최진성 감독입니다. 전작을 말씀드리자면 버큐멘터리 박통진리교, 히치하이킹, 에로틱 번뇌보이, I.M, 소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저수지 게임이 있습니다. 수상을 얘기를 하자면 독립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버큐멘터리 박통진리교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요. 네. 박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근데 좀비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파의 꼴통들이 그 좀비를 신처럼 여기면서 종교로 떠받는다는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첫 영화예요. 네. 이분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 단편 작품을 통해서 대구, 부산 단편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선균이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인데 30분짜리인데 단편영화제에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꽤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독의 전작을 대충 읽자면은 그들만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200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월드컵 4강 진출에 광분하는 4,700만 붉은 악마를 왕따시키는 내용,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국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라고 하는 작품은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전쟁 파병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잼 도큐 강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 네. 그리고 IM이라고 하는 2012년에 나온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SM 아이돌 공연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걔네 아이돌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공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영화고, 또 장편으로는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7점 정도 평점을 줬고 그렇게 크게 흥행을 한 작품은 아닌데 그래서 완전 신인 감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작품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평소에 김어준 방송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저수지 게임의 감독이기도 한데 원래 이 더플랜보다 먼저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어준이 어느 날 호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플랜 감독을 하라고. 지금 저수지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플랜을 영화 감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18대 대선 총선 때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당선 확정이 떠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TV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18대 총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김어준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파파이스에서 영화로 만들겠다 라고 할 때까진 아 그렇구나 저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나봐.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초대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까지 브리핑을 해주니까 감독 스스로 아 이거 굉장히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소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을 살펴보니까 미스터리 영화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을 하기로 받아들이고 계속 감독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을 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이용한 다큐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의도는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피처럼 수학하고 과학, 통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미스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어준입니다. 딴지일보의 총수죠. 저는 이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뭐를 이용했냐면은 팟캐스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낙곰수라고 아시나요? 그게 팟캐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아 팟캐스트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녹음을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라디오처럼 듣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면 김어준의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건투를 빈다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낸 적이 있어요. 네. 그 책이 군대에 있어갖고 봤는데 재밌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원방구하지 않고 소재만 던져줬고 단지 영화에서 자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찍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인 개요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더플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